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인물 시작합니다. 이 기자, 오늘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 방금 이제 노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불법,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이런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시기를 보면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이 종이 가방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넣어서 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신체를 그리고 이제 옷 속을 찍은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재판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지금 당장 그 앞서 제가 말했던 그 바바리맨만 해도 로건리님, 김상민님 지금 다 어렸을 때 기억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일상 다반사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려 757회. 설마 757회 불법 촬영? 그렇습니다. 하하. 757번 찍었습니다.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했는데요. 제가 날짜를 세어보니까 한 119일 정도 됐습니다. 하루에 6번 찍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찍은 혐의를 보니까 구멍을 뚫은 종이 가방 안에 휴대전화 렌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가방 안에 집어넣고 길거리에서 촬영을 일삼다가 걸렸습니다. 야, 진짜 그런데 이 불법 촬영범 알고 봤더니 과거에도 또 아니나 다를까? 네. 예. 일단 2016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촬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한 번은 봐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번 봐줄게, 이게 기소유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2018년에 그때는 42번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 그 바바리맨도 그렇고 이 그러니까요. 사건도 마찬가지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물론 징역형이지만 쉽게 말해서 교도소는 안 가는 거잖아요. 예. 내가 이런 걸 해도 그때만 잘 넘기면 처벌은 그렇게 중하게 받지 않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반성을 할 만한 엄청난 나한테 큰 불이익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더 진화해서 700번이 넘는 그런 동영상 촬영을 한 거죠. 진짜 이 뭡니까 가방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렌즈를 카메라 렌즈를 탁 들이대고 말이죠. 자, 이게 말이죠. 그 집행유예가 끝나자마자 앞서 교수님 제가 언급했던 이 신체 노출 이 변태하고 이 불법 촬영범, 이 도찰범 상습적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일제 절시음란증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상습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 상습성을 중단시키려면 한마디로 소위 뼈와 살이 아파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뼈와 살이 안 아프거든요. 집행유예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700회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없이 오전, 오후 합해서 6.34회 정도 하니까 오전에 3번, 오후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제가 지금 직업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거의 이제 여기에 전념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실 이번에 실형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좀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아까 같이 이제 본인이 정말 뼈와 살이 아파봐야 이제 좀 이것을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부모가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선처를 한다고 해서 계속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특히 이제 그 범행수법 같은 경우도 가방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려면 이거는 적어도 장비도 구입하고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하고 실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갖다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교도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넌 나와가지고 나 또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또 좀 의문이 드는 게 과연 이 사람이 자기 혼자만 보고 그걸 즐겼을까, 영상물을. 분명 어디 또 P2P 사이트 같은 데다 이걸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참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변호사님, 그래서 1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1심 재판부 조금 전에 오윤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판단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4개월 동안 750회를 찍으려면 하루에 6차례 이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바깥에 나간 이유가 오로지 불법 촬영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불법 촬영 때문에 돌아다녔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장비까지 구비해서 안 걸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면 이거는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절대로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까지 했어요. 예, 억울하다는 거죠. 네. 이 정도면 저 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근데 2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런 동중전가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미리 준비한 촬영 도구로 무차별적으로 불법 촬영을 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고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부지런함, 그 꼼꼼함으로 다른 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